페이지 57페이지요. 무한급수의 진위 판단 문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를 많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그런데 항상 A1, A2, B1, B2, AN이 더 커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알파라는 놈이 수렴하고 베타라는 놈이 수렴한다라고 쳐. 그러면 이 두 개의 수렴값도 틀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틀렸죠? 왜?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발레가 이 밑이었기 때문에 틀렸는데 이 발레를 들어라 라고 물어본다면 AN이 이거 그죠? 이거죠. 그럼 뭐예요? n에다가 무한대 보내면 00 돼버리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끝값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끝값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한번 봅시다. 니은번은요 뭐예요? 이제는 무한급수가 수렴한대요. 무한급수가. 오케이? 무한급수가. 그러면 각각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도 시그마를 합칠 수 있다는 말이야. 알파 빼기 베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베타보다 커야 되겠죠. 같아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AN이 항상 커. 항상 큰데 그 더한 값도 크겠지. 왜냐면 끝값이 같을 수는 있지만은 합은 같아질 수는 없겠지. 항상 AN의 수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야. 이해되십니까? 봐봐요.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대. 하지만 끝값이 같아질 수 있다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끝값이 같더라도 뭐한다? 합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야. 합이 틀리더라도 끝값이 같아질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이요. (292번) AN이 0이면 그러니까 일반항이 제일 끝값이 0이면 수렴하냐? 아니요. 끝값이 0이더라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알아보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얘의 발레는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요. 그죠? 0이지만 유리화해서 노가다 하면은 발산이 나온다. 그래서 틀렸다.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은요. 얘도 수렴하냐고 묻고 있어요. 수렴하죠? 이렇게 분배 한번 해보셔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거예요. 근데 곱하기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곱하기일 때는. 왜냐면은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요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이 0이라는 말인데 얘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 실수처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각각이 0이더라도 그렇죠? 얘가 0이 아니더라도 즉 2의 n제곱이더라도 얘가 2의 n제곱분의 아니 3의 n제곱분의 1 나오면 어떡할 건데? 내 말 이해되셔요? 오케이? 하나는 발산이 맞는 거 사례를 들어버리네. 발레를 들어야 되지. 발레.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1010 1010이요. A에는 1010이야. B에는 0101이야. 그렇지? 둘이 곱하면 항상 0이지만 그죠? 다 더해도 그러면 0이겠죠? 하지만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2번이야? 이렇게 되겠죠. 293번이에요. 자, AN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했어. 그러면 AN은 0이 되냐? 그건 모르지. AN이 0이면 AN 플러스 1도 0이야. 하지만 AN 플러스 1이 0이다라고 해서 AN이 0이라는 거 아니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혹시나
이 말이 여기 이게 원래 틀렸는데, 그러니까 리미트 an 플러스 1이 0이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들이 리미트 an이 0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끝값이 0이면 수렴하냐? 아니거든. 됐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리미트 이 수렴한대요. 이게 수렴해. 그죠? 그죠? 리미트 an 플러스 1이 이번에는 뭐야? 0이 나온다는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an이 뭐가 되어야 돼?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리미트 an 플러스 1이 0이면 리미트 an은 0일 수 있죠. 하지만 리미트 an이 0이다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발레를 들어주면 이게 이제 거짓이니까 발레는 아까 침에 들었으니까 냅두고 얘는 또 뭐예요? 1010, 0101 이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뭐요? 이거 다 답이 2번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겁니다. 됐죠? 294번이에요. 자,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얘도 0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절대값을 씌워도 0이다라는 말은 항상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뿔마가 상관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AN의 극한값도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기억번 정답이에요. 각각이 수렴하면 AN하고 BN하고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오케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곱하면 0에 가까워지겠느냐?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얘가 무한대분의 1꼴, AN도 무한대분의 1꼴, BN도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개념을 알려줬냐면 AN이 0, BN이 0이야. 수렴하는지 알면 분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 분배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0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죠? 1010, 0101 뭐 계속 나와요. 됐죠? 294번이요. 5번이요. 보시죠. 얘가 알파로 수렴한대요. 알파로.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거지. 얘네들 둘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이해되죠? 오케이? 둘 다 발산하더라도 곱하면 0이 나올 수 1010 이거 발레가 뭐예요? 1010 0101 이거다 이 말이에요. 발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네요. 그러면 얘는 뭐라 했어? 0이다고 했죠. 왜? 수렴하니까 분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AN이 0이고 BN이 0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디 한번 봐볼까? 이거 그냥 시그마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시그마를 분배한 다음에 연립하면 AN이 뭔가가 시그마 AN이 뭔가가 나오겠고 시그마 BN도 뭔가가 나오겠죠. 나오면 수렴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낚이게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5번인가요? 풀어볼게.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그럼 둘이 연립하면 AN이 0이고 BN이 0이야. 그러면 얘가 끝값이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갖고 만약에 이걸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죠?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해지죠. 오케이?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립하면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96번이에요. 자, 얘가 수렴하면 얘가 0이 되니까 3 맞고요. 얘 곧 0, 얘도 0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면 AN이 0꼴이야. 0꼴. 그런데 얘가 무한대야. 무한대, 얘는 뭐야? 0꼴이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 0꼴이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0이야? 꺼져.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맞죠? 만약에 AN이 뭐 n분의 1이고 BN이 n의 5승이야. 그러면 틀렸잖아. 그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4번. (297번이에요) 됐죠? 자, AN이 0이면 꺼져. 그죠? 끝값이 0이라고 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모른다. 오케이? 이것도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거 분배할 수 있잖아. 봐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시그마의 성질로 얘가 분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거예요. 됐죠? 둘이 곱했을 때 수렴한대. 아까 전에 0101 1010. 오케이? 하나가 수렴하면 다른 하나는 0에 가까워져. 아니? 이거 조심해야겠다. 얘가 0이네.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인데 얘가 뭐래? 알파로 수렴한대. 그리고 얘도 수렴을 하려면 얘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무한대분의 1꼴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오, 이거는 좀 독특하네요. 이건 외우세요. 나 틀리려고 하려 했거든. 근데 맞았죠. 항상 0꼴이 나와야 돼요. 무한대분의 1꼴. 왜냐면 얘가 수렴하거든. 수렴하면 봐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지 얘가 수렴하거든. 그죠? 리미트가 분배가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됐죠? 298번. 자, AN이 0이 아니래요. 그렇죠? 이거 왜 말했지? AN의 극한값이 뭐예요? 0이죠. 오케이? 봐봐. 리미트 AN이 0이야.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1은 0이 나올 수가 있냐? 이게 아주 0에 가까운 숫자가 솔직히 말하면 발산이거든. 아무튼 근데 0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야. 얘가 0이 아니면 발산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 AN은 2분의 1이 뭐요? 이거는 0101. 발레 알고 계시죠? 0101 1010. 오케이. 299번.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A에는 1이고요. B에는 마 1이에요. 정답. 됐죠? B에는 발산한다. 당연하죠. 왜?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면 발산.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마 1인데 수렴하냐? 수렴하는지 어떻게 알아? 리미트 AN하고 BN이 둘이 더해서 0이 나왔어. 0이 나왔어요? 이제 어렵죠?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 두 시그마를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합쳐보면 뭐예요? AN 더하기 BN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낚이기 쉬운 거야. 선생님이 끝값이 0이다라고 해도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마태인가 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끝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수렴하냐 안 하냐로 갖고 가는 거죠. 300번. 그죠? 자, AN하고 BN 시그마 수렴하면 둘 다 0이 0, 0, 0, 0, 0, 0, 0, 0. AN도 0, BN도 0. 그죠? 그럼 분배하면 정답. 이거는 맞죠? 많이 했던 거니까 맞으셔야 돼. 맞죠?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분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네. AN이 0이에요. 그러면 얘도 0이 나오려면 BN이 뭐 해야 돼? 0.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와, 이거 또 낚이겠다. 나 이거 지금 또 틀렸달라고 하려 했거든. 봐봐. 리미트 BN이 0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지금 말했지?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놔.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분배가 된다고. 왜? 얘가 수렴을 해야 되거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아니 베타면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거야. 오케이? 이 니은번 때문에 거의 다 틀리실 거야. 갑니다. 얘가 각각 알파 베타에 수렴하면 얘는 시그마가 분배가 되냐 이거예요. 얘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응?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이제 발레를 몇 개만 더 외워주시면 좋은데 봐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렴값이 알파 베타인데 곱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냐는 거잖아. 만약에 AN이 제일 쉬운 거 1-3분의 1분의 1 시그마 이게 얼마야? 3 곱해봐. 얼마지? 2분의 3? 2분의 3으로 수렴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1-5분의 1 해봐. 1. 그럼 얼마야? 4분의 5에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8분의 15 나와야 돼. 시그마 AN 곱하기 BN이야.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되겠어? 15분의 1이겠지? 이미 틀렸잖아. 15 빼기 1 하면 얼마야? 14분의 이미 틀렸잖아. 그지? 15 틀렸으니까 얘가 안된다 이거예요. 됐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는 말은 얘도 0이고 아니 얘도 0이야. 그런데 그 수렴값이 얘가 더 크대. 수렴값이 다 더했더니 더 크대. 그러니까 끝값도 더 크네. 아니 원래는 끝값도 커야 되거든? 근데 같을 수도 있거든.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어떠한 수열이 끝값이 0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합은 틀려요. 그죠? 300번 마무리. 301번. 자, AN 곱하기 BN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A 그거죠. 1010이죠. 010이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시그마 분배 가능해 안 해? 가능해 안 해? 덧셈 뺄셈일 때랑 조금 틀려요. 이거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방금 전에 그 사례 들어줬잖아. 3분의 1의 n제곱의 시그마. 그 다음 뭐야? 뭐지? 5분의 1의 n제곱 이거 있잖아. 이거를 사례로 들면 그러니까 얘가 알파이고 얘가 베타이면 얘도 알파 베타이냐 이 말이잖아. 아니요. 뭐요? 답이 디귿이요? 무조건. 오케이? 자, 얘가 봐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유도해볼게.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러면 AN이 0이 나오거든? AN이 0이 나온다고 해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안 돼. 하지만 얘가 알파이고 얘가 베타라고 해. 그럼 이 두 시그마를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다는 말이죠. 덧셈 뺄셈만 가능해. 곱셈은 안 돼. 오케이? 그러면 AN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는 2분의 알파 베타로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302번. 자, 봅시다. 얘가 수렴하니까 얘는 0. 얘가 수렴하니까 얘가 0 날라오면 B도 0 나와야 되네. 그렇죠?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B가 0이야. 수렴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걸 뭐라 그랬어?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넣으면 둘이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빼봐요. 그럼 B엔 나와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정답. 됐죠? 얘가 수렴해. 0101, 1010 그만 나와라. 자, 두 수열이 수렴한대요. 두 수열이 수렴한대요. 이 모양이 수렴하고 이 모양이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이거를 나누라는 말이죠. 수렴한대. 얘는 수렴한다. 발레를 들으면 되겠죠.
봐봐. bn이 n의 제곱분의 1이고 an이 n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러면 되네. 이걸 반대로. 이걸 제곱이고 이걸 1승이라고. 그럼 여기다 깔아볼까? n의 제곱분의 1분의 n분의 1. 됐죠? 그럼 얼마예요? n분의 n제곱이니까 발산이잖아요. 꺼져. 이거 뭐야?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이죠. 오케이?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지금 얘가 0으로 수렴하죠. 얘는 뭐이면 돼요? an이 얘가 an이 1, 2, 1, 2, 1, 2 이런 진동하는 수열이더라도 이건 어때요?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얘에 상관없이 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얘가 항상 0 나와버리니까. 됐죠? 뭐예요 이거 답이? 있다. 어렵죠? 등비급수냐. 등비급수에 진입한다. 303번이요. 자, 보십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한데요. 그러면은 an이 0이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고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1-r분의 a가 이 수렴값이고 공비 r이 마1부터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aen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좀 멀리 짝수 번째만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니까 AR. 이것도 수렴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비만 보면 되죠. R의 제곱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1부터 1이어야 된다. 기억번. 오케이? 기억번. 맞았고요. 자, 얘가 발산한데요. 그럼 공비 R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짝수 번째도 발산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얘가 발산하면 다 더하면 당연한 거예요.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 안 되구나. 발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 더하시면 짝수 번째든 홀수 번째든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만 다 더하시더라도 뭐가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끝났잖아. 봐봐요. 발산하면 예를 들어서 R이 1일 수도 있거든. 여기다 1 넣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발산. R이 1보다 커봐. 이거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꺼져. 맞았다 이 말이 맞았다. 둘 다 발산이니까. 얘가 수렴한데 공비가 얼마야? 마 1부터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하 an이 0이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0이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발산. 틀렸죠? 정답은 기억네. 그렇죠? (304번입니다) an이 수렴하면 짝수 번째가 수렴하면 홀수 번 전부가 수렴. 이거는 뭐야? 얘가 이거지? 아까쯤 했지? 이거지? 근데 a의 2에는 a의 아래 이거니까 공비가 마이라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한다고 방금 전에 봤고, 얘가 수렴한대. 얘가 수렴한다는 말에 제일 끝에 값이 수렴한다는 말이야. 얼마로? 모르잖아.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0으로 수렴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 305번이요. 두 등비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럼 곱하면 공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얘 두 개가 수렴한다는 공비가 마일부터 1 사이 되는 거거든. 얘의 공비도 얘의 공비도. 그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 공비가 마일하고 1 사이에 있겠지. 둘이 곱하더라도. 왜냐면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니까. 됐죠? 자,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한대요. 예를 들어서 R값이 크다 이거죠. 그럼 0이 아니래요. 그죠? 0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급수가 등비급수야. 막 10, 10, 01, 01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발산하는 경우에요. 근데 발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진동 발산이 있을 거 아니냐.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마1, 여기 1이야. 여기는 2, 여기는 마2, 여기는 마4, 여기는 4. 이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마2인 등비수열이야. 이해됐니? 공비가 마2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하면 발산이야. 하지만 얘네들 각각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죠. 왔다 갔다. 얘는 뭐야? 아래 3승이죠? 얘도 아래 3승이죠? 마1부터 1까지죠?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 지금 R이 마1부터 1이라는 소리고 R1이요. R2도 마1부터 1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아래 세제곱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3승이나 AN이나 똑같잖아. 이거 분배 가능하잖아요. 디귿번 정답. 네? 이렇게 되겠죠. R값도 마1부터 1이고 R1도 R2도 그죠? 수렴하기 때문에 시그마 분배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시그마 분배하면 되잖아요. 됐죠? 아래 3승하고 그러니까 홀수차는 다 따라가잖아. 306번이요. 자, 보십니다. 두 급수가 수렴한대요. AN도 0, BN도 0. 그렇죠? AN하고 BN이 0이니까 리미트가 분배가 가능하다. 정답. 얘가 수렴하다는 말은 얘가 0이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A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 맞죠? 다시 한번. AN분의 1이 0이야. 그러면 이게 분모가 있으니까 AN이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발산. 맞죠? 맞아요?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등비급수네. 이번에는 합쳐놨네. 잘 봐야 돼. 등비급수예요. 얘의 공비가 마1부터 1이고 얘의 공비가 마1부터 1이에요. 이거 틀렸죠? 예, 요거 발레 아시죠? 아까 지금 해드렸잖아. 2분의 1, 뭐 5분의 1 이렇게 해드렸잖아. 그죠? 2분의 1의 n제곱, 뭐 3분의 1의 n제곱, 3분의 1의 n제곱, 5분의 1의 n제곱 각각 수렴하지만 답은 곱한 것이 아니다. 얘가 수렴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R이 1일 때 수렴한다. 꺼져. 무한등비급수는 공비가 마1부터 1 사이일 때만 수렴해요. 307번. 자, AN의 극한값이 1이므로 발산한다. 정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분의 얘가 수렴한대요. 오케이? 얘분의 얘가 수렴한대. 그러면 AN이 수렴하냐고? 안 하지. 왜냐면 얘를 n이라고 하고 얘를 n 플러스 1이라고 해봐. 그럼 1이잖아. 근데 1로 수렴하잖아. 근데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R의 제곱이 마1부터 1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R의 제곱이 0부터 1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그러면 R값의 범위는 뭐예요? 마1부터 또 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하겠어? 수렴하겠죠. 얘가 각각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얘도 수렴하죠. 이거는 맞아요. 수렴하기는 해. 근데 그 수렴값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 됐네요. 여기까지 할게요.